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생물 다양성이라 함은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 한다. 이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 먼저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 알아본다면 유전적 다양성이라 함은 같은 생물 종이라도 유전자가 개체마다 달라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 한다. 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 또는 특정 질병에 대해 생존 가능성이 높다. 유전적 다양성의 대표적 예에는 무당벌레의 무늬와 색, 얼룩말의 털무늬 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씨가 없는 바나나와 야생의 씨가 있는 바나나의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해 본다면 씨가 없는 바나나의 경우는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한다. 그러하다 보니 유전적 다양성이 낮게 되고 멸종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반해 씨가 있는 야생의 바나나는 유성생식으로 번식을 하게 되고 그러하다 보니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서 멸종 가능성이 낮게 된다. 이어서 생물 다양성 중 종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종 다양성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종이 균등하게 분포하여 살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생물 종이 다양할수록 그리고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고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라 함은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 한다. 생태계의 종류에 따라 서식하는 생물 종이 다르다. 그리고 갯벌, 습지, 산림, 초원, 사막, 해양 등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해지면 생태계의 종류에 따라 환경이 다르므로 서식하는 생물 종과 개체수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진다. 옆에 그림을 통해 종 다양성을 비교해 본다면 가와 나의 서식하는 식물 종은 4종이고 개체수는 총 20개체로 같다. 그러나 가는 식물 A의 분포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나는 각 식물 종의 개체수가 균등하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종 다양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면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종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에게 다양한 서식지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모두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문제를 통해 생물의 다양성을 판단해 보도록 하자. 한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생물 종이 존재한다는 것은 종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같은 종이라도 색, 크기, 모양, 수명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지구상에는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산림, 해양 등 다양한 생물 서식지가 존재한다는 말은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고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당벌레의 등무늬가 각기 다른 것은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관계가 복잡하여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만약 다양성이 낮아 생태계 평형이 깨지면 인간을 비롯한 여러 생물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생물들로부터 의약품, 식량, 섬유의 원료, 자재 등 수많은 생물 자원을 얻고 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어서 인간이 생물로부터 얻고 있는 생물 자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생물은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목화, 뇌고치, 그리고 양의 털은 인간의 의복 재료를 제공해주며 벼, 밀, 콩, 옥수수는 인간의 식량으로 사용이 되고 나무나 풀 같은 경우는 주택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생물은 의약품 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주목에서 항암제의 원료를 얻을 수 있고 푸른곰팡이는 항생제 페니실린의 원료가 되며 버드나무 껍질에서 진통제인 아스피린의 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생물 유전자 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생물은 화석연료 또는 바이오연료와 같은 에너지 자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식물은 홍수나 산사태를 예방해주는 환경조절자 역할을 하며 그리고 생물은 인간에게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 평형을 위해 생물 다양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생물 다양성은 감소를 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먼저 산림 훼손, 습지 매립 등에 의한 서식지 파괴가 있고 그리고 철도, 도로, 댐 등의 건설로 서식지가 분리되어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고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서식지 단편화가 있다. 그리고 무분별한 외래종 도입 역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유는 뉴트리아나 가시박, 베스, 블루킬과 같은 일부 외래종은 천적이 없어 대량 번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토종생물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토종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며 기존 생태계의 먹이관계를 파괴하여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리고 불법 포획과 남획은 해당 생물종의 개체수가 격감하여 멸종될 수 있으며 산성비나 지구온난화, 중금속 쓰레기 등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역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중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와 서식지 단편화라는 사실을 알고 옆으로 이동하여 서식지 단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이 서식지가 나누어지는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자리의 면적은 넓어지고 중앙의 면적은 좁아지게 된다. 그래서 서식지의 가장자리에 사는 생물종보다 중앙에 사는 생물종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서식지가 단절되면 생물종의 이동을 제한하여 고립시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식지가 단편화되게 되면 서식지 중앙에 사는 생물들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개인적 노력의 경우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본다면 도로 건설 등으로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설치하여 생물종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사업과 종자은행 등을 통해 생물 유전자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 노력을 살펴본다면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지켜나가면서 노력해야 한다.
대표적 국제협약에는 습지 보존을 위해 체결한 람사르 협약이 있고, 그리고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이 있으며,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체결한 런던 협약이 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안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